어, 그러면은 사주 중에서 고집이 센 사주가 어떤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고집이 센 사주라고 했을 때 이 고집이 뭔가, 고집이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이 고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적으로 그냥 정리를 하자면 어떤 자신의 의견이나 또는 신념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고 굳세게 버티는 그러한 어떤 성격, 이것을 고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고집의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고집이 왜 생기느냐? 이렇게 했을 때 고집의 원인, 고집이 생기는 원인, 이것이 원인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사주적으로 살펴본다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 세 가지 부류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상으로는 이제 고집이 센 사주라고 했을 때 형태적으로 보면 이제 주체성이 매우 강해서 고집이 센 경우가 있고요. 또 자존심이 강해서 고집이 센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어떤 자기 확신이라든가 신념 이런 것들이 굳게 확립돼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집을 피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고집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을 바꾸지 않고 또는 그 고치지 않고 굳게 그것을 고수하는 그러니까 버티는 그런 성격이 고집이 세다 또는 고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죠. 고집의 정의 이거를 그렇게 봤을 때 사주상으로는 세 가지 부류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체성이 매우 강한 사주,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주, 자기 확신이나 신념이 매우 강한 사주의 구조를 이루고 있을 때 그 사주는 대체적으로 고집이 세다. 그 사람은 고집이 센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주 구조상으로 우리가 살폈을 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류,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주체성이나 자존심이나 자기 확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신념, 이런 것들이 고집의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상으로 이제 구분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상으로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이 어떤 구조의 사주냐, 이렇게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양인격과 월급격 이런 구조들은 이제 주체성이 강해서 생기는 사주가 되고요. 인수격은 이렇게 자기 확신이나 신념이 강해서 생긴 고집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신약한 관살격 또는 사주의 관살의 기운이 매우 강한 어떤 구조, 신약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주로 이제 신약한 관살격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자기 고집을 양보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고집이 많은 구조의 사주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큰 카테고리로 분류한다면은 이렇게 사주상으로는 주체성이나 자존심이나 신념의 문제로서 고집을 피우게 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크게는 이제 양민 월급격, 인수격, 신약한 관살격 이런 격으로 이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외에 이것은 사주 구조적인 문제로서의 어떤 고집이 센 사주가 될 수 있고요. 그 고집이라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그 신체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구조에서 이 전두엽 기능이 퇴화함으로써 그 고집이 세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가서 늙어감으로써 노인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고집이 매우 세지죠. 대부분의 노인들은 옹고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절대 자기 어떤 확신이나 신념 이런 거를 잘 바꾸지를 못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 뇌에서 이 전두엽 세포 기능이 전두엽 기능이 퇴화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현상이다. 이것은 신체적으로 노화가 되면서 일어난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두엽 기능이 퇴하게 되면은 가치 판단이라든가 의사 판단을 하는 어떤 조절하는 힘, 전두엽 기능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치 판단이나 또는 어떤 의사 결정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그것을 적절하게 강약을 조절하는 힘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사고 체계, 그러니까 사고 체계에 있어서, 이 사고 체계의 어떤 그 창조성이라든가, 또 뭐 자발성 또는 유연성, 이런 것들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엽 기능이 퇴화함으로 인해서,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창조성이라든가 자발성이라든가 유연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기존에 자기가 어떤 알고 있었던 지식이나 신념이나 생각, 자기가 이미 결정했던 결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존 생각이나 신념이나 확신 이런 것들을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전두엽 기능의 퇴화로 인해서. 이거는 이제 모든 노인들을, 그러니까 노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주 구조상으로 고집이 센 사주, 이거에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노인이 돼 가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노화가 되면서 신체 구조의 노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뇌세포의 노화죠. 그러므로 인해서 전두엽의 기능이 퇴화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고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집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집이라는 것은 어떤 주체성,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중심을 확립하는 것이고, 또 어떤 신념을 실천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집이 없는 사람은 그 어떤 큰 업적을 이룰 수도 없고 위대한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고집이 센 사람이 어떤 큰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지, 바람이 부는 대로 휩쓸리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 고집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무조건 고집이 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죠. 고집을 피우다가 망한 케이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집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고집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고집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고집이라면 아주 바람직한데, 그냥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굉장히 그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자신의 신념이나 결정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고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고집이라는 것은 적절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고집은 매우 필요하다. 그것은 인생의 성공이라든가 세상을 살아간다든가 조직을 이끈다든가 이런 걸 할 때, 또는 리더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어떤 고집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리더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전혀 고집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집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일관된, 그러니까 행위의 어떤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대한 작품이든 위대한 업적 속에는 반드시 역사적으로 그런 분들은 다 고집이 있었다. 다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옹고집이라든가 또는 아집이라고 하는 그런 부류는 이제 나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집이라는 것은 뭐냐? 이 고집은 바람직할 수가 있죠. 합리적인 고집은 매우 필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에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아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옹고집,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의 고집,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아집이라든가 옹고집 또는 뭐 쇠고집,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아집이나 쇠고집이나 옹고집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 하면은 자신의 논리나 어떤 생각이 틀렸음을 본인이 알아요.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인생을 파탄으로 끌어가기도 쉽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은 그 뭐 국가를 파멸시킬 수도 있고, 또는 그 조직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바꿀 수 없는 사람,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이런 고집이 이제 문제되는데, 이게
이게 대부분 신약한 관살격, 신약한 관살의 기운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신약한 사주에서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그 주장을 굽히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이것은 조직을 이끄는 조직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어떤 굉장히 그런 어떤 리더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큰 잘못이 된다는 거죠. 회사의 사장이 어떤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게 되면 회사가 망할 것이고, 국가의 지도자가 그렇다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 아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그것은 이제 고집이라고 하면 아집이 되는 거예요. 뭐 자신의 신념이나 확신이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모를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부분 자존심 때문에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그 자신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존심 때문에 굽히지 않는 것이죠. 자기 주장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모든 사람이 이제 파멸로 이끌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 개인으로서 그런 것을 주장하게 되면 그 개인이 파멸할 것이고, 조직의 어떤 리더가 그렇게 하면 그 조직이 파멸을 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이제 고집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집 자체는 전혀 나쁘지 않다. 어떤 주체성이나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집이 없는 리더 또는 고집이 없는 어떤 과학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성공한 과학자라든가 리더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고집이라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고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고집 자체, 이 고집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고집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다만 고집이 너무 세게 되면은 대인관계, 이 고집이 센 사람들은 까딱하면 이제 대인관계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뽀로 그냥 고집만 피우게 되면은 대인관계에 많은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만은, 보통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고집이라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주상으로 어떤 구조의 사주가 고집이 세냐,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체성이, 아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고집의 원인이 되는 거, 고집의 원인이 되는 동인이 뭐냐 했을 때, 주체성이 강한 경우, 자존심이 강한 경우, 신념, 그러니까 자기 확신, 자기의 믿음이 강해서 생기는 고집, 이 세 가지 부류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주체성이 강해서 생기는 고집, 그것은 보통 신강한 사주에서 나타납니다. 주로 어떤 거냐, 비겁의 신강함, 비견이나 급제의 신강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러한 고집이 되겠습니다. 주체성이. 그런 어떤 격이냐면 우리가 양인격이나 월급격 사주가 그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인격, 지금 요 첫 번째 요 예는 양인격 사주가 되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근록격이죠. 또는 월급격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격국상으로는 월급과 근록을 크게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그러니까 묘월의 을목이라는 이런 근록격이라든가 묘월의 간목이라는 양인격 사주는 주체성, 강한 주체성으로 인해서 고집이 센 사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구조의 사주가, 사주 안에서 양인격이나 월급격 사주가 관살, 이 관살이 매우 강하지 않다면은 일반적으로는 일단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주체성이 강하다, 또는 뭐 여기서 말하는 고집이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수격 사주가 이제 될 수 있는데, 여기 인수격 사주죠. 인수격 사주는 이렇게 해월의 간목에 인데, 단지 인수격 사주 그 자체가 고집이 세기는 어렵습니다. 인수만으로는 고집이 세지 않고, 보통은 인수가 이렇게 비겁과 함께 결합했을 때, 인수와 비겁이 함께 결합했을 때 강한 고집으로 나타납니다. 단지 인수만 있어가지고는 그렇게 고집이 센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고집이 셀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인수와 비겁이 결합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또 고집이 센 사주가 여기 있는 요런 구조들, 그러니까 관살이 강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6월의 을목이라는 편관격인데 을류일주죠. 그래서 편관이 두 개나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도 고집이 셀 수가 있고, 이렇게 신월의 을목 이런 식으로 됐을 때도 역시 고집이 센 사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구조의 사주도 고집이 셀 수가 있고, 이렇게 신월의 을류일주 이런 구조가 돼도 고집이 센 사주가 될 수 있습니다. 신월의 을류 또는 6월의 을류 이런 구조의 사주. 그러니까 이거는 관살의 기운이 너무 강함으로 인해서 사주가 다른 곳에서 이런 구조,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을류 요런 구조, 요런 구조는 사주의 이런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인묘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인이나 묘, 그러니까 비겁이죠, 지지에. 이런 게 있지 않고 이렇게 관살이 계속해서 있다면은, 또 그러면서 천간에도 이렇게 경신금이 투출해 있다면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고집이 센 사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천간에 이렇게 신금이 뜨거나 또는 경금이 뜨거나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묘라든가 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다면은, 매우 신약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고집이 센 사주가 되는데, 이런 구조의 사주는 왜 고집이 세냐면 관살에 강한 관살,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고집이 센 거예요. 자존심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아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관살격이 고집이 세게 되면 아집에 빠져요. 왜 그러냐?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정보 이런 걸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자기 생각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 개인 또 파멸할 수 있지만은 이런 사람이 이제 조직이나 어떤 리더나 이런 게 되면은 그 조직이나 뭐 이런 거 자기가 있는 그 조직 전체를 다 파멸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죠. 신약한 관살격.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사주가 설사 잘 됐을지라도 어떤 운에서 그것이 어떤 파격으로 가면서 신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뭐 경진일주다 이렇게 했을 때 자월의 경진일주 이렇게는 돼 있는데, 만약에 천간에 이렇게 병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운에서 뭐 재를 만나는, 간목이나 을목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 재성을 만나면은 상관격에서 재생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도 역시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어떤 잘못된 생각 이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고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아집이죠. 아집에 빠져서 전체를 이제 파멸로 이끄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국가의 지도자면 국가를 파멸에 이끌게 하고, 어떤 회사의 뭐 사장이다 그러면 그 회사를 파멸에 이끌게 되죠. 작은 팀의 팀장이다 그러면은 그 팀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 자체라면 그 개인의 인생이 파멸로 이끌 것이고,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고집이 센 것은 가장 고집이 센 것 중에서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존심으로 인해서 이미 그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고집을 피우는 경우에는 그걸 우리가 고집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고집이 아니고 고집의 반대 개념으로 나쁜 고집이죠. 아집이라고 합니다. 자존심으로 인해서 생긴 고집을 우리가 아집이라고 해요. 아집이 그러면 뭐냐? 아집의 정의.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알고서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특히 리더가 아집을 가지게 되면은 큰 재앙을 초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격국상으로는 양인격, 월급격, 인수격, 그 다음에 신약한 관살격. 관살격 중에서도 신강한 관살격들은 고집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자존심은 셀 수 있지만은 그렇게 주장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신약한 관살격은 자신의 안위와 관련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의 그 주장을 굽히게 되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신약한 관살격이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아집을 굽히지 않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하는 이것이 하나의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주상으로 이제 고집이 센 사주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크게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기록을 했는데, 이 외에도 뭐 고집이 세다는 기준을 가져가 오면은 많은 경우 추가로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일주상으로. 그런데 일주가 이렇다고 해서 반드시 고집이 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전체의 격국을 반드시 살펴야 되고, 일주가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온고집이다, 쇠고집이다, 고집불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사주 내에서 관살이 많다면 이런 일주가 아니면은 일사불성,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주에 관살이 강한데 일간이 약하다 그러면은 어떤 큰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일단 일주만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거냐 했을 때, 대체적으로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이제 고집이 센 거를 이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일주들, 여기 세 개, 을묘, 신유, 임자 요 세 개 일주들은 우리가 60갑자 중에서 3대 고집이라 그래요. 3대 고집. 그러니까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그러니까 을묘, 신유, 임자 일주는 매우 고집이 센 3대 고집 일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병인 요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주의 구조가 전체가 비견급제로, 일지가 비견급제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집이 센 거예요. 여기서 양인 월급격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갑인, 병호, 정사, 무술, 기사, 경신, 계해 요것들은 을묘나 신유나 그 다음에 임자 일주보다는 훨씬 약하지만 그래도 나름 꿋꿋함을 보이는 상당한 고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병인, 기미, 무호, 신축, 임신, 을해 요것들도 이제 고집이 셉니다. 그러나 요 그룹과 요 그룹들은 을묘나 신유나 임자만큼 그렇게 강한 고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그러니까 병인, 갑인, 병호, 정사, 무술, 기사, 경신, 계해는 다 지장간 속에 여기 그 비겁을 가지고 있죠. 비겁. 요 속에는 이제 비겁이 들어있는데, 비겁을 가지고 비겁만 있는 게 아니고 비겁 플러스 보통 식상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상의 융통성, 융통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터무니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진짜 터무니없는 고집,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융통성을 보이는 그런 일주들이다. 그러니까 고집이 세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일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지장간에 비겁 외에도 비겁에다가, 그러니까 요 일주들은 지장간의 구조가 비겁과 식상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지장간에. 그래서 비겁의 그것으로는 양인이나 월급계층 강한 주체성을 보이면서 고집을 보이지만, 식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협상을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어떤 타협성이 있는 거, 융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식상이 있어서 고집을 피우지만 뭐 사업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극적인 타협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융통성을 보이는 그런 일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 요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요것들은 다 뭐냐면은 이것들도 이제 여기 을묘나 신유나 임자보다는 못한 거지만 상당히 고집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구조냐면은 지장간의 구조가 대체적으로 인성과 비겁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성.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강한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대체적으로 비겁으로만 이루어져 있어도 고집이 세지만은 인성과 비겁이 공존했을 때도 매우 강한 어떤 고집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병인이나 김이나 무호나 신축이나 임신이나 을해가 다 인성과 대체적으로 구조가 인성과 비겁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장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은 고집이 셉니다. 요것들은 뭐냐, 비겁과 식상으로 이루어져 있죠. 요 구조는 비겁과 식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룹과 요 그룹들은 다 고집이 세지만은, 그러나 이 을묘와 신묘와 임자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고집이라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거죠. 고집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고집이라는 것은 특히 어떤 조직이나 어떤 뭐 기관이나 이런 데서 리더의 역할, 정치권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고요. 리더들에게는 고집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고집이 없으면은 연구나 이런 걸 하다가 난관에 부닥치면은 포기해 버려요. 고집이 없으면.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고집, 이것은 어떤 행위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치 판단, 그러니까 노화가 돼서 사고의 유연성이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전두엽 기능의 퇴화로 인해서 신체 구조가 노화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집, 노인의 고집이죠. 그런 것들은 진짜 바람직스럽지가 않죠. 그 다음에 또 뭐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쇠고집이라고도 하고 아집이라고도 하고 옹고집이라고도 하는 그런 그 우리가 보통 여기서 다루는 좋은 의미의 고집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고집이라는 것은 강한 주체성, 합리성과 이성을 갖춘 강한 주체성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또는 합리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고집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외에 자존심으로 인한 고집은이라든가 또는 신체 기능의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옹고집, 쇠고집, 아집, 이런 것들은 다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고집에 대칭되는 개념, 고집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아집, 이 아집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고집 자체는 그것이 합리성을 띠고 있다면 매우 필요하다, 그것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구나 다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집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고집이 있는데 그 고집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고집은 결코 나쁘지 않다. 고집이 센 사람은, 다르게 말하면 주체성이라든가 어떤 행위에 대한 신념이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고집은 매우 바람직한 고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이 자존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틀린 것을 알면서도 그 주장을 굽히지 않는 그런 아집,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이 센 사주의 고집의 원인은 이런 주체성이나 자존심이나 신념, 이런 것들로 일어나는데, 사주상으로는 이제 양인격과 월급격, 이런 것 구조의 사주를 생각할 수 있고, 그 외에 또 인수격은 인수만으로는 고집이 센 사주가 되기에 조금 드물고요. 대부분 인수와 비겁이 결합함으로 인해서 사주가, 그러니까 인수와 비겁이 이렇게 결합함으로써 고집이 센 사주가 되고, 그 다음에 신약한 사주도, 신약하기 때문에 고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신약한 사주도 매우 고집이 셀 수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스럽지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신약한 사주가 고집을 피우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관살이 강한 신약한 관살격인데, 이렇게 되면은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이런 걸 알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고치느냐?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한 관살격은 관살의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는, 어떤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가 파멸로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약한 관살격이 고집을 피우면 대부분이 이제 아집에 빠질 수가 있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상으로 고집이 센 일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3대 고집, 이런 일주가 고집이 세다 해서 나쁘지 않다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특히 을묘나 신유나 임자일주는 사주 안에 관살의 기운이라든가 식이나 재가 함께 그 강한 세력을 얻고 있었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일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런 일주가 아니면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하기 때문에 일주 자체로 이것은 좋은 일주, 나쁜 일주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육식갑자 중에서 3대 고집일주라 그러면은 을묘, 신유, 임자를 얘기하고 나머지 요런 일주들은 다 인성과 비겁 또는 식상과 비겁의 조합으로 인해서 생긴 일주라서 요 을묘나 신유나 임자 일주보다는 다소 고집이 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주상으로 고집이 센 사주가 어떤 거냐 또는 고집이 센 일주가 어떤 거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